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죽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. 뭐 철학적인 고차원적 얘기는 아니고요. 그냥 의학적인 얘기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암요? 암? 갖가지 암? 뭐 호흡기 질환? 아니면 심혈관 질환? 우리 다 이제 상상할 수 있지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2021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.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망자 중에 10명 중 8명, 80%,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으로 숨을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만성질환을 빼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, 뭐 이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이제 숨을 거두는 경우, 이제 그런 걸 빼고, 혹은 이제 지금 코로나 정말 위중한 상태인데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어떤 팬데믹이나 이런 감염병에 의한 사망 말고, 그러니까 뭐몇 년째 알아오고 있다. 난 당뇨 8년 됐어. 나 혈압약 먹은 지 뭐 9년 됐어. 이런 만성 질환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성 질환을 이제 정의를 간단하게 하면은 비감염성 질환. 옆에 있는 사람들, 가족, 뭐 친구, 직장 동료들한테 옮기지 않는 병. 이게 비감염성 질환이고, 이제 그걸 우리가 만성 질환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원인을 10가지로 분류한다면 그 중에 8가지가 만성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께서, 대한민국 주민들께서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돌아가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심혈관 질환, 두 번째가 당뇨병,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, 그 다음에 암,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입니다.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?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암입니다. 암. 네. 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첫손 꼽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암이 27.5%. 대단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. 10분의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다면 그 중에 3분은 암으로 돌아가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심장질환. 저도 사실은 뭐 심장이 튼튼한 편은 못 돼서 고생을 좀 한 적도 있습니다만, 아무튼 첫 번째가 암, 두 번째가 심장질환, 이제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입니다. 뭐 뇌졸중 이런 거죠. 뇌 속에 있는 혈관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만성적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. 이제 그 다음이요. 주변에 많이 계시죠. 당뇨병. 예, 당뇨병. 이 세 번째입니다. 그 다음이 알츠하이머병. 흔히 치매라고 하는, 그것도 상당히 순서가 높습니다. 그 다음에 간 질환, 그 다음에 만성 하기도 질환, 그 다음이 고혈압성 질환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비율이 많은 것 네 가지만 꼽아 본다면 순환기계통의 질환,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혈관, 그 다음에 뇌 밖에 있는 혈관을 다 합해서 순환기계 질환이 하나 이제 꼽을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당뇨병입니다. 당뇨병 정말 무섭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호흡기 질환, 그 다음이 암.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걸 다 거론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. 네. 혈관이 좋아야 되고 피가 깨끗해서 몸을 온전하게 돌고 있어야 건강한 거. 그건 맞지요. 거기가 고장 나면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, 그러면은
이제 돌아가시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피. 두 번째가 우리가 호흡이죠.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끊겼다. 피가 멈췄다라는 말보다 호흡이 끊겼다 이 말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제 호흡이 그만큼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창조주가 인간을 만든 다음에 훅 하고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들숨 날숨이 끊기는 순간 이제 사망이다. 그 호흡기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암 뭐 이런 건데요. 사실 따져고 보면은 이제 먹어서 입으로 식도를 지나서 위 지나고 뭐 작은 창자 큰 창자에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이 섭생과 관련된 이 식생활과 관계된 그 계통은 사망 원인에 크게 포함이 안 돼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 계통은 요즘 뭐 이 입 그러니까 먹는 쪽에 뭐 치과도 굉장히 많은 의학적 발달을 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소화기 계통은 어디 한 곳이 고장이 나도 금방 그거를 이렇게 수술적 외과적 치료로 또 금방 이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 소화기 계통이 뭐 고장 나신 분들은 또 금세 또 회복을 하셔서 이제 수술을 겪으시더라도 금방 또 원기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, 피가 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들숨 날숨하는 이 호흡기 계통 그 다음에 암, 뭐 당뇨 이런 쪽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우울한 뉴스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그건 뭐냐? 이런 만성질환,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가 맑아야 되고 호흡이 정상이어야 되고 당뇨 없어야 되고 암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라고 할 수 있는 이 만성질환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. 급격하게.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연령 표준화 사망률.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그 질환으로 사망했을까요?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 해당되는 숫자. 이것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건데요. 지금부터 19년 전에는 이 만성질환 중에서 어, 뇌혈관 질환,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50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2019년에는 57명,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당뇨는요, 그 같은 기간 동안 19년 동안에 27명에서 8명으로 이것도 거의 3분의 1.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, 급성 심근경색, 뭐 뇌혈관 질환, 당뇨병,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요 참 이 의료 수준이라고 할까 국민 건강보험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덕분에 OECD 평균보다 사망률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.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꽤 오래전부터 OECD 모든 국가들보다 자살률이 높다. 그거 하나는 오점입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치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 사업 이걸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. 회피 가능 사망률.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이다 이런 거죠. 이것도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329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38명. 이것도 그냥 크게 보면 3분의 1.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급격하게
줄어들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만성질환에 관한 얘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